이거 보시죠. 난 이게 제일 찝찝해요. 그동안 여기 잘 지켰죠? 이 에너지 못 가요. 이 에너지. 이 한국금융주 가치투자의 대명사, 한국밸류. 이게 카카오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예요. 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뭐 갖고 판단했죠?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증권.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좀 확인 좀 할래요. 미래에셋증권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해갖고 거기서 그동안에는 뭔가 마이너스 난 게 뭐 있죠? 미국들 뭐 몇 개 파산돼도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버텼어요. 7월에서 9월 사이가 저는 이거 검증돼야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부동산 PF 터졌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이 어때요? 이것도 보시면 오히려 121선을 제가 잘 중심으로 보거든요. 120선이 우상향이에요. 나쁠 때 그래프만 보면 이거 딱 눌림목 주고 탁 치고 나가면 좋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얘가 8,000원, 9,000원 가는 시장이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2,700 보시려고 그러면 얘 갖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수 오늘 2,700, 3,000 갑니다. 암만 떠들어도 얘가 못 가면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간단히 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했을 때 가장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데 그룹 NH그룹, 그다음 하나금융, 우리, 그다음에 미래에셋 또 지금 거기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줘 하다가 알게 모르게 뭐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때리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언제가 춘천 레고랜드하고 지금 이 금융 쪽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부동산 PF라든지 적극적 투자자, 자본 투자자 들어간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안 터진다 하고 배팅하자 승부 걸어라 했다면 한번 보시죠. 이때입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떨어져, 이때 이제 사고 터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부동산 PF 문제. 이거를 누가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정부가 한국전략, 한국 채권 팔아갖고 해갖고 자금 풀어주고 롯데그룹 만들어. 이게 그래서 더블 갔습니다. 근데 요게 얼마예요? 요게 4만 원입니다. 만약에 7월 달에 이거를 아까 저 한국금융지주 같은 애에서 여기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난다 튀어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이거 깨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깨면 여러분들 애매하지만 시간 여행하는 종목 빼고는 다 현금화.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금리 동결하고 계속 동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시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게 괜찮습니다 해도 이게 여기서 장대 음봉을 지금 한국금융지주는 위험한 거예요. 카카오가 지금 이게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디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자꾸 신용등급 들어오고 왜 CJ 요새 갑자기 그냥 3자 배정이나 채권 발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주 배정 갑자기 진짜 짱돌들이 막 나와요. 그 작은 시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샘플링 이게 시장한테 물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 8, 9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검증의 구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 작년 10월 달이 최악이었습니다. 그죠? 공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볼 때 작년 10월, 1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나스닥 갖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이때입니다. 이렇게 쭉 빠져갖고 이때 우리 9월 30일 나스닥 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9월 우리는 말 10월 30일이고 요때가 1월 초예요. 이 3개월 동안 비관론자 득세 구간 아닙니까? 일부 인사는 여기서 7, 8천 간다고 난리치고 요 라인에서 지금 어때요? 말도 안 되게 급등했죠. 인덱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간 거 미국 시장도 특화돼서 갔어요. 빅테크가 간 거예요. 빅테크가. 그럼 빅테크 부러지면 안 되죠. 그럼 빅테크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빅테크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진짜 2번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견뎌낼 수 있어요. 2번까지 안 돼요. 우리도 한 번 하면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뚝심 있어갖고 그냥 동결로 가. 견뎌봐. 쟤네들 인하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2번까지 하면요. 기준금리 한 번은 올려야 돼요.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찼거든요. 우리 지금 이런 거의 조금만 가면 거의 아사 상태에 있는 기업도 특히 거기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증자 초기 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에서는 안 돼요. 그 정부가 하려고 그러니까 돈 찍어댈 수 없으니까 한국전력 이용하고 뭐 딴 거 이용하고. 근데 이제 그 카드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찝찝했던 거예요. 한국금융지주가. 그리고 이게 또 은행 증권을 끌고 내려가고 건설 못 가는 이유입니다. 롯데그룹 못 가는 이유예요. 바이오가 아직 힘 못 쓰는 이유예요.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돼? 21선은 지지하고 이렇게 가줘야 돼. 아니면 박스라도 나와줘야 돼.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요게 딱 맥점에 그게 이제 감지하는 걸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340, 42.5짜리 하고 335, 330점 사봐요. 그리고 한 30만 원을 5일 후에 봐요. 둘 다 날린다 생각하고. 그냥 뚝심 있게 30만 원, 그냥 휴지대. 그래서 변동 크면 이 30만 원이 300만 원, 최악의 경우 3천만 원 가나 보아요. 이 위클리 옵션이 제가 지금까지 한 옵션, 위클리 옵션에서 파생만 25년 차인데 제가 100만 원 넣어서 최대 수익은 억입니다. 100만 원, 오늘 아침에 딱 이랬는데 내 눈을 뒤집어 봤어요. 1억이 꽂히, 10,000배가 한 거예요, 10,000배. 그냥 외가격 저 실현 불가능해서 대충 이렇게 오늘 수익이 좋을 때는 0. 그러니까 지금으로 데이터 보면 저는 50에서 100을 뭔가 변동이 한쪽이든 쏠림이 클 때는 복권 매매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복권 매매는, 일자리는 복권 매매 아니에요. 주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권 매매는 0.01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거의, 이게 하면 거의 살아남은 대박인데 거의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요 사이를 해요. 0.05에서 0.2 사이, 0.02 사이. 그러면 여러분들 1이 25만 원이니까 0.01이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한 개 엑스하는데. 그러면 0.04나 0.14 요거를 해요. 그러면 요거 밑에는 어디예요? 330과 330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30만 원씩 사보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딱 열어보는 거예요. 만기.
이건 매매 안 해요. 한쪽은 버리고 한쪽 대박 나라. 어떤 때는 둘 다 빵 될 수 있어요. 요 축소돼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같이 소멸로. 그래도 해요. 그리고 주력 싸움은 어디예요? 주력 싸움 340과 335죠. 얘는 한 300, 500 갖고 이제 시간 수없이 끊었다 샀다 끊었다 샀다 해요. 사진 찍어가면서. 이게 주력 상품, 복권 매매. 그러면 벌써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얘 갖고 볼래요. 이 장이 미국 시장 빠졌어요. 제가 요거를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항상 시장할 때 그날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목표를 딱 설정해 보는 거예요. 선물로 사봐서 위클리 342.5를 분봉에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날 보세요. 요거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6월 22일 날입니다. 미국 시장 급락했던 때예요. 요게 0.7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1.0, 1더블은 1.4. 그러니까 나스닥이 50에서 100일 때는요. 삼성전자가 500원 빠질 때 이제 수치가 나와야 돼요. 1에서 1.5예요. 나스닥이 50에서 100이면요. 100에서 200 빠졌어요. 그럼 3포인트까지 가능해요. 시초가로요. 그러면 340이에요. 지금 나스닥 130 빠졌어요. 그러면 130 정도니까 아까 제가 338.5 딱 잡아드린 거예요. 최하경은 337.5. 그러면 내일 338.5냐 337.5냐에 따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휴지돼요. 거의 0.4가 0.1이나 2로 시작. 무조건 반토막. 마이너스 7, 80%. 그러면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우리가 풋건 위클리 335. 얘는 금요일 343이 0.2530이에요. 얼마까지 갔어요? 0.90. 여기서부터는 못 갔죠. 그런데 이게 몇 프로예요? 3배예요. 3,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0.7로 끝났어요. 더블 얼마예요? 0.87은 1.6이에요. 요거를 조금 1.6까지 먼저 올려놔요. 선을. 그리고 그거를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럼 반을 딱 집어넣어요. 반. 1.6, 0.8, 그럼 0.3은 얼마예요? 1.12 정도죠. 시초가 여기서 시작해서 일단 챙기고 1.0을 깨요. 그럼 뺐다 올리는 겁니다. 얘한테 물을래요. 그럼 삼성전자 시초가가 그럴 때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좋은 거예요. 1.12 갔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1,000원에 시작해요. 그럼 더 빼기 힘들잖아요. 마이너스 1,000원에서 마이너스 500원 되면 얘는 다시 반토막 되고 반대편. 그럴 때는 아까 340짜리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따더블 가나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 마이너스에서 보합. 이렇게 되면 대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가가 저가면서 2,550이나 60에 시작해서 2,580 되면 콜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시가상위 20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SK를 올리는지 현대차 기아 같이 동시에 올리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3%짜리 나오는 게 있으면 대박이고 3% 하루에 얘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졌는데 얘가 1.4 가고 2.0 가고 2.5 가고 3.0 가요. 원래 30포인트짜리 보는 겁니다. 이게 1점 더블 됐어요. 마이너스 20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그럼 2570이니까 2550. 삼성전자가 더 빠져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3배 해보세요. 2.1에서 2.5 가요. 마이너스 30. 그럼 어디서 몇 천억짜리 매도 비차익에서 때렸던, 현 선물 합쳐서 때렸던, 또 선물을 조 단위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얘 갖고 보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그날의 기상도는 위클리 옵션 갖고 체크를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시가장의 20개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요거를, 샘플링으로 한번 실전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행사 가격 찾는 방법 다시 해드릴게요. 선물은 여러분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그 수량 조절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게 계시는 분들이 꽤 돼요. 선물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옵션은요, 처음은 요게 이제 각도가 25도 각도 같다, 45도 같다, 이렇게 가요. 불가능한 게 가능할 때 이게 끝자리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포인트까지 갔다가 만길날 여기서 1포인트 올리면요, 200이 10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이게 지수, 이 함수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적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물 직선은 여러분들이 10포인트를 한 호흡 보셔야 돼요. 10포인트. 그리고 내가 총량이 1억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8,500만 원 한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 0.8, 뭐 0.08, 요 비율에 뭐 600에서 700이라고 치면, 한 10개, 큰일 나세요. 큰일 나세요. 잘 맞으면 수익 크지만, 이거 그냥 80%, 70, 80% 깡통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잽잽만 하세요. 나의 잽잽 수량 한두 개, 많으면 3개, 한둘, 1, 2, 3. 요거 가면 놀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더 갔거나, 10포인트 오버슈팅 했거나, 10포인트 오버슈팅, 여기에 이거에 2개면 4개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뭐 10개, 20개 하다가 이런 데 되면 뭐 100개 정도 질 때도 있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각자의 잽잽 하다가 한방, 이게 선물이에요. 옵션은 핵산 가격 갖고 300이 1억이다. 500원 2, 3억이에요. 300만 원이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옵션 매수만 하냐? 내가 배팅한 것만 잃으려고 그래요. 그게 양매수예요. 한쪽 버리면 한쪽이 커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변동이 제일 작은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변동 3 내지 5포인트가 되면, 그리고 양매수는 시작하자마자 한쪽이 더블라에 성공하는 거예요. 한쪽 50%, 한쪽 마이너스 70%. 그냥 손해예요. 그런 날이 더 많아요. 그런 날이. 그런데 장주 매매. 그런데도 왜 하냐? 거기서 내 갖고 있는 기초자산 얘 갖고 보호하는 거예요. 위기, 이거는 이제 뭔가 대형주를 팔 필요가 없다. 끊어야 된다. 이런 거를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 매도, 승률 옵션 매도가 7, 80% 돼요. 프리미엄 깎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깎이는 것들이거든요. 시간 깎이면 가치 소멸로. 그런데 제가 옵션 매도를 왜 한 거냐면 10번에 8번 먹은 걸 한두 번에 여러분들 차압 들어옵니다. 옵션 매수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 조절하면 그것만 잃어요. 근데 옵션 매도는 차압 들어와요. CDF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이게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때,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담보로 잡혀가고 주식까지 강매당해요. 그 매매 때문에. 그래서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옵션 매도 승률 높고 그 옵션 매도 포지션 작고 이렇게 하는, 제가 이 바닥에 전설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옛날 그 유명한 애들의 신문에도 나오고 자살했어요. 1억을 150원 만드는데 끝낸 자살했어요. 매도자들은 제가 농담 삼아서 회사 돈 갖고 해라 그래요.
회사 돈 가고. 그 옵션 매도 가운 때리고 가운데 갖고 매수하고 포지션 트레이딩이 되는데 우리 개인 돈은 투자한 돈만 하십시오. 양매수하고. 철칙입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서 생존해요. 그리고 이걸 왜 자꾸 집중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상이 좀 못하지만 복권이 당첨될 때가 있어요. 쉽게 1000에서 3000은 수없이 나와요. 어느 날 제가 딱 눌렀는데 아침에 어느 한쪽이 2500%, 3000%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의 노고가 그걸로 싹 녹아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아리까리한 날, 변동이 큰 날. 그러니까 무슨 지표 발표하기 전.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잖아요. CPI 발표하기 전. 여기 올라가면. 그러니까 5포인트 이상 위아래가 나와야 대박이에요. 만기일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럴 때가 대박입니다. 그전에는 몇천 프로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벤트 드라이브인 때 복권 매매까지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하는 날, 만기일 하루나 이틀 전, 그리고 각각 주가가 맥점에 딱 돌았을 때, 삼성전자, 7만전자 간들간들. 요번에 6월 8일 날이 삼성전자 7만 찍고 옵션 만기일 날 선물 지수가 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월 8일 날. 342.5입니다. 아까 이게 옵션 만기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6월 8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 요게 저가가 얼마죠? 342.5. 이때부터 350을 치고 나간 겁니다. 만기일 날. 이거를 이제 이게 저항이 된 겁니다. 이게 저항이 된 거예요. 요게 빨리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얼마 올라가야 돼요? 342.5, 2600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요게 다음 주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340과 342.5 싸움, 337.5와 338.5 싸움. 이걸 결정하는 게 은행주, 증권, 삼성전자, 시가상위, 환율. 지금 환율이 1280을 찍었다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죠. 이런 거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요번에 1340씩 치고 나가봐요. 그럼 또 무슨 이상한 얘기 자꾸 공포를 조장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알고리즘은 그때 공포 조장 기사를 씁니다. 기사가 그렇게 막 나올 겁니다. 여러분 눈에 공포를 마케팅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갖다 해서 이 조작된 세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러한 것들을 걸러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요 싸움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주요 싸움 얘기하는데 1시간이 가네.